자, 이번에는 1차 부등식 활용 C단계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C단계라고 하면 문제가 무슨 언어 영역 지문 같아요.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우리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은 50명. 자, 2번에 걸쳐 논술 시험을 시행했더니 15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서 2회 시험에서 평균 8점이 올랐다. 여기까지 일단 잘 모르겠지만 1회와 2회가 일단 나오고 있는 거죠. 1회, 2회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캐치해 볼 수 있는데 1회 시험에 대해서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2회를 점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1회 점수의 총점을 점수 합계라고 할까요? 점수 합계를 만약 X라고 한다면 그거에 비교해서 2회에서 어떻게 변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15명이 지금 1회에 비해서 2회에서 평균 8점이 올랐대요. 평균 8점이라는 건 15명 한 학생이 전부 다 8점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점수 합계가 X가 있었는데 이 15명이 지금 골고루 다 8점씩 올랐으니까 15명이 8점씩 15 곱하기 8만큼 점수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10명의 학생은 또 평균 3점씩 떨어졌어요. 10명이 골고루 3점씩 떨어졌으니까 10명이 3점씩 떨어졌어요. 지금 점수 합계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나머지 학생들은 변화가 없었으니까 변화는 지금 변동은 이렇게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회 때의 점수에 비교해서. 자, 근데 문제가 뭔지 한번 계속 봅시다.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자, 이게 78점 이상이래요. 평균이 78점 이상이다. 평균에 대해서 부등호 관련 용어를 쓰고 있죠. 부등식 관련 용어. 평균이 78점 이상이래요. 그럼 우리가 평균식을 써야 되는 거죠. 평균은 점수 합계를 뭐로 나눠야 돼요? 그쵸? 인원수로 나눠야 돼. 50으로 나눴더니 그러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에서 이걸 이용해서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그래서 최소 몇 점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회에서도 역시 평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분의 x였을 거예요. 50분의 x가 얼마 이상이냐, 최소 얼마 이상이냐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거 식을 조금 살짝만 바꿔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네요. 왜요? 하나하나 부분을 해보면 되겠죠. 떨어뜨리면 돼요, 분모를. 50분의 x 더하기 얘도 50분의 15 곱하기 8 빼기 50분의 10 곱하기 3. 뭐 이거 처음부터 계산해서 하셔도 상관없었지만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3이고 10이고 그리고 얘도 30이니까 그러면 50분의 x라고 하는 애만 남기고 78 나머지 수들은 다 이항해 볼게요. 이게 10분의 38이었으니까 그냥 5분의로 할게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12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3 그러면 이게 얼마죠? 마이너스 5분의 9네요. 마이너스 5분의 9라는 건 그쵸?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면 76.2가 되겠네. 50분의 x는 1회 시험의 평균이었는데 이게 76.2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만 변형했더니 조금만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은 손쉽게 구할 수 있었죠. 여기서 관건은 문장 하나하나를 식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만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으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좀 길긴 길어요. 그쵸?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수연이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팝니다. 판매가의 40%가 원가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원가가 3,000원에 40%였으면 3,000원에 100분의 60 그게 이제 기금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기금으로 사용이 될 거란 얘기죠.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하루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할까? 자, 이제 우리가 대충 문제는 이해했어요. 하루 몇 개 이상이니까 개수를 X개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한 개 팔 때마다 이만큼의 기금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얘 없어지니까 300원 곱하기 6이네요. 그러면 1,800원. 그러면 하나 팔 때마다 1,800원의 기금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X개를 판다라고 하면 1,800X겠죠? 그게 이제 하루에 판다고 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5일 동안 팔아요. 5일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금 목표액이 얼마냐면 이게 180만 원 됐네 이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은 다 세웠으니까 X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0 두 개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얘도 날아갈게요. 그러면 5x는 여기 0이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1000 이상. 그러면 x는 200개 이상. 몇 개 이상을 팔아야 돼요? 땡땡땡. 200개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이해하고 나니까 식이 쫙 보였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와, 덕이네요. 어떤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고 1분마다 500명의 줄이 서 있고요. 분마다 8명이 들어와요. 1분에 8명. 근데 발매 창구가 3개예요.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개의 발매 창구에서 처리하는 인원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50분 동안 3개 창구가 지금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 창구에서 1분에 처리하는 양이라고 해볼까요? 1분에 처리하는 인원수라고 할게요. 처리하는 인원수. 그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발매 창구가 지금 현재 3개예요. 그럼 한 개의 발매 창구에서 처리하는 인원수가 X라고 할 때 그러면 3개의 발매 창구에서 1분 동안 처리하는 인원은 3X예요. 근데 몇 분을 가냐면 50분이 간다 그랬죠? 50분에 다 처리한대요. 그 처리하는 인원은 역시 50분 동안 쌓인 인원이겠죠? 50분 동안 쌓인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거냐면 500명이 원래 서 있었고 그쵸? 1분마다 8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8명 곱하기 또 50분 이렇게 흐른 거죠. 이게 현재 처리하는 여기까지 이 문장 안에서 1분에 처리하는 인원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150x 50으로 다 나눌 걸 그랬네. 50으로 나누고 시작하자. 50으로 나누니까 땡땡 10 더하기 8 3x x는 6이 되겠네요. 1분에 처리하는 인원수가 6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찾았어요. 자, 그럼 한번 다음 볼게요. 15분 이내에 라고 되어 있어요.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래요. 그러면 15분 동안 들어오는 인원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500명에다가 1분마다 8명이 들어오죠. 그리고 15분. 이게 원래 15분 동안, 그러니까 최대 15분 동안 들어오는 인원인데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5분 동안 그 발매 창구, 원래 발매 창구는 지금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개라고 하는 게 더 있다고 했을 때 이 지금 발매 창구 이만큼의 개수에서 1분에 처리하는 인원은 6명이고 그리고 6명씩 15분이 지금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좌변에는 지금 15분 동안 들어오는 인원이고 이 우변에는 발매 창구 3 플러스 A개에서 15분 동안 처리하는 인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15분, 딱 15분에 끝나려면 둘이 같아야겠죠? 근데 15분보다 더 빨리 끝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요? 그렇죠? 얘가 더 커야 돼요. 처리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15분 이내로 끝날 수 있는 거죠. 15분보다 더 적은 수로.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시고
A를 구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500 더하기 120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90이죠. 3 더하기 A. 620이 나눠지는 수가 아니니까 270 더하기 90A. 그리고 90A는 270을 빼면 얼마죠? 330, 350인가요? 120. 그러면 A라고 하는 인원은, 잠깐만, 350 맞죠? A라고 하는 인원, A라고 하는 창구의 수는 90분의, 다시 말해서 9분의 3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그쵸? 발매 창구예요, 발매 창구. 창구가 분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다시 말해서 자연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9분의 35보다 큰 자연수. 처음에 나오는 자연수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답이 누구가 되겠어요? 9분의 36, 4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은 풀 수 있는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책 읽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책 읽고 요약하는 거. 자,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하고 머그잔을 운반하는 중에 50개를 깨뜨렸어요. 아이고 저런.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팔아서 전체 구매 가격의 10% 이상. 자,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부등식 관련 용어가 써 있어요. 이상. 자, 그러면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할까? 그 X%의 이익을 붙일 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걸 지금 X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쓸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잡히나요? 판매가에서 내가 들인 돈, 원가를 뺀 게 이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식은 판매가 빼기 원가, 이걸 지금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하나하나당, 머그잔 하나하나당 지금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머그잔 한 개당 머그잔 한 개의 원가를 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제가 들인 돈은 원가는 얼마냐면 300개 했으니까 300A1이었어요. 근데 지금 50개를 깨뜨렸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250개를 판 거죠.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팔아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이냐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실제 거래된 가격, 판매가는 250개를 판 건데 한 개 원가에다가 정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A에다가 자기 자신의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X만큼의 이익을 붙일 거라는 거죠. 한 개당이에요, 지금. 한 개당. 한 개당 자기 자신의 원가에다가 100분의 X만큼의 자기 자신에다가 100분의 X만큼의 이익을 붙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가 이익 붙이는 그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100원에 20%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하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20%를 할인했다라고 하면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한 개의 원가에다가 100분의 X만큼의 이익을 붙였어요. 그런데 쓰실 때 주의할 거는 개수가 다 달라졌다는 거죠.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팔았는데 나머지 머그잔이라고 하는 게 250개였다는 얘기예요. 실제 판매대원 가격은 250개를 팔았어요. 얼마의 가격에? 1 플러스 100분의 X의 가격에. 이렇게 팔았죠. 원가는 제가 드린 돈은 300A예요. 그래서 지금 판매가 빼기 원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이게 판매가, 이게 원가 이렇게 된 거예요. 판매가 빼기 원가 했더니 이게 지금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이래요. 전체 구입 가격은 300A죠. 전체 구입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래요. 자, 우리 식을 세웠으니까 계산하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A도 있고 X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A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각 항에 다 들어가 있는 양수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약분이 돼요. 그럼 계산하실 때 걔만 살포시 약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250 더하기 2분의 5x 빼기 300. 이거는 3이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분의 5x만 남길까요? 그럼 330 빼기 250이니까 80이 되겠네. 그러면 x는 80 곱하기 5분의 2 이상. 그러면 16이니까 32 이상. 다시 말해서 32%의 이익은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32% 이상의 이익을 붙여 팔아야지 10%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렵죠?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원가 정가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길이가 120km고요.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로, 강물은 시속 2km로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한다. 여기 이내는 이하죠. 그러면 어쨌든 시간의 식을 쓰란 얘기네. 12시간 이하로. 강을 따라 내려갈 때의 배 자체의 속력이 28km래요. 그러면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쓰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배 자체의 속력에다가 내려갈 때는 가속이 되죠. 강물의 속력이 붙어서. 그리고 내려간 총 길이는 120km가 될 테니까 이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되겠고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만 잘 써주시면 되겠네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 여기서 지금 배 자체의 속력이 정해지지 않았군요. 올라갈 때는 배 자체의 속력에 대해서 강물이 어떻게 되나요? 감속을 시키죠. 배의 속력을.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빼주고 그러나 이동 거리는 120으로 갔죠. 이거를 올라갈 때 걸린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의 합이 12 이하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써주시면 되겠다. 식을.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해보면 여기는 4가 되니까 4 양변에 다 x-1을 곱할게요. x-2 더하기 120 12 x-2. 자, 이거 이항을 해버릴게요. 120 8 x-2 이게 되니까 양변에서 8을 나눌까요? 그러면 15 x-2 x는 17 이상 이렇게 되네요. 배 자체의 속력은 최소한 17km/h 시속 17k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문제. 용량이 180리터인 물통에 1분에 10리터 물이 나오는 호스 A로 물을 채우다가 1분에 10리터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냥 그걸 A라고 놓으셔도 상관없겠네요. 어쨌든 계속 볼게요. 물을 채우다가 중간에 20리터씩 나오는 호스 B로 바꿔서 15분 이내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호스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할까요? 그러면 이거는요. 15분 이내니까 15분 이하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까 그 창구 문제처럼 하셔도 돼요. 15분 동안 물을 채우는 양하고 원래 용량 180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호스 A로 몇 분 채우냐고 했으니까 호스 A가 사용되는 그 시간을 X분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15분을 일단 만땅 쓴다고 생각하고 B가 사용되는 시간을 15-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15분을 다 쓴다라고 했을 때 1분에 10분씩 채우는 L을 X분 썼고요. 그 다음에 1분에 20을 채우는 L을 15-X를 쓰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물을 채우는 거예요. 15분 동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용량이 180인 애를 만땅 채운다고 했을 때 15분에 딱 가득 채운다고 하면 이게 같아진다 하면 이제 같아질 때의 시간은 X가 되는 거죠. 근데 15분 이하로 채우려면 누가 더 커야 될까요? 좌변이 더 커야지 될까? 15분보다 더 작게 채우려면 180이 더 커야 될까? 15분 동안 시간이 15분보다 더 적게 걸리려면 여기 있는 애가 더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더 적게 걸릴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세우고 나서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x랑 300이랑 20x랑
180. 그러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20. x는 얼마? 12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A호수로는 최대 12분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12분 동안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우리가 1차 방정식 활용해 몇 문제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뿅!